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웹소설 작가로 일하고 있는 돌로레스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웹소설 작가의 관점에서 보는 초능력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더 유용하고 더 좋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이 능력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면 어떻게 전개할 건지, 저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조금 더 이야기 전개에 유리한 능력을 고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낙인입니다. 대상을 지정한다. 지정한 대상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모든 이들에게 각인이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위치가 대상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능력의 복잡도가 너무 높으면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말이 약간 이상하죠. 왜냐면은 현실에는 손에서 불을 뿜거나 물을 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에서 불을 뿜는 것도 물을 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야. 그래도 불을 뿜거나 물을 뿜는 게 1초마다 1비트코인씩 채굴하는 능력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여겨져요. 이런 제약을 영리하게 잘 비튼 게 토가시 작가님의 헌터 바이 헌터라는 작품이죠. 헌터 바이 헌터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초능력을 사용하기 전에 제약이라는 걸 걸어서 내가 어떤 거를 제약하면은 그만큼 능력이 강해질 거야. 이런 인과관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독자들이 보기에는 제약을 걸어서 강해졌구나라고 인식도 가능하고 한편으론 제약을 거니까 이렇게 복잡한 능력도 쓸 수가 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장치도 돼요. 나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상한 지정을 언급하는 건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모든 이들에게 각인된다는 되게 복잡한 능력이죠. 되게 직관성이 떨어진 능력인데 이 능력을 주인공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야기를 전개하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각인이 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걸 내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대가 배경이어야 어느 정도 이 능력의 의미가 생기니까요.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있을 때 그 능력의 유용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능력이 의미 없는 환경이 너무 자주 나오면 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럴 거면 이 능력 왜 줬지? 그냥 이런 스토리 전개할 필요 없잖아. 그냥 다른 식으로 갔으면 됐잖아.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에 낙인은 사용하기가 좀 작가 입장에서 글을 쓰기가 좀 까다로운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각색을 해보자면 내가 누군가를 지정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주변인들에게 알려지고 그 대가로 그 사람은 내 위치를 알게 된다. 이거를 조금 더 소설에 맞게 쓰면은 어떤 사람이 강한 마법사인데 나에 대해서 무슨 마법을 걸어놓은 거야. 그래서 내 성장 정보나 환경에 대한 정보가 어떤 강대한 존재들에게 자동으로 연결이 돼. 대신에 나는 꿈속에서 그 마법사를 계속 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기현을 만나게 되는데 재료로 쓴다?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웹소설을 쓰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시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지 다른 작가님들은 이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재밌는 글을 쓰실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저 자신의 개인에 국한된 이야기라는 걸 먼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기억 조작. 내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 이 능력으로 기억을 조작할 경우 어떤 기억을 조작했는지는 기억 못한다. 오, 이거는 재밌는데? 이거는 재밌네요. 그래도 일반적인 플롯의 중세 판타지나 현대 판타지 소설을 쓰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호러나 스릴러, 추리, 미스터리 그런 소설을 쓰기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에픽한 느낌을 주는 영미권 판타지도 괜찮을 것
싶고 내가 그런 부분에 흥미가 있다면은 좀 19금 판타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내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 내 기억을 조작한다는 게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프롤로그에서 한 번 내 기억을 조작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영구적으로 여러 번 편집하는 장면이 나오면은 그거는 좀 쓰기가 힘들 것 같긴 해요. 독자님들 입장에서는 매번 성격이 바뀌는 주인공을 계속 봐야 되는 거니까 어떤 버전의 주인공이 마음에 들었던 독자님들은 다른 버전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둘 중에 한 가지로 글을 써야 된다면 그래도 낙인 쪽이 좀 더 확장성이 좋게 느껴져요. 기억 조작은 프롤로그를 짜기는 좋아 보여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특히 이거를 지속적으로 쓰는 건 쓰는 건데 좀 맛있게 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낙인으로 할게요.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변신 가능. 몸매는 원래 신체에 비례. 외모는 랜덤. 한 번 변신하면 원래 자신으로는 돌아오지 못함. 이거는 전형적인 TS물이네요. TS물은 써본 적이 없고 쓸 생각도 없어서 사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게 좀 주제 넘은 지식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자랐고 남자의 삶은 그래도 남자로 살아왔으니까 어느 정도 알아도 여자의 삶은 잘은 모르니까요. 남자의 비틀린 판타지로 쓰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틀린 판타지가 잘 없어서 이것도 쓰기가 쉽지 않네요. TS는 먹는 사람만 먹는 거라. 두 번째 능력을 볼게요. 능력을 습득한 순간 지구에 생성된 모든 서적이 모여있는 도서관을 얻는다. 최대 2명까지 입장할 수 있으며 내 집 어딘가에 도서관으로 갈 수 있는 차원문이 생성된다. 지식의 전당. 이렇게 범용성이 너무 높은 능력은 쓰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능력에 제한이 있어야 쓰기가 오히려 편해. 내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법이 도서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쓸 수 있는 플롯은 한 가지가 돼. A. 문제 확인. B. 도서관 진입. C. 책 읽고. D. 그걸로 해결하기. 이 플롯이 한 번 정도는 괜찮고 2번, 3번도 맛있지만 이것만으로 200화, 300화를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상당히 어려운 시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TS물을 아예 못 쓰고 써본 적이 없고 사실 읽어본 적도 없어서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쓰라면은 지식의 전당으로 글을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미래 예지, 사용 시간으로부터 60초 후에 미래를 알 수 있음. 한 번 사용하면 60초간 재사용 불가, 대가 구토 유발. 야, 이거 좋은데? 60초 후에 미래를 알 수 있고 재사용 불가능하고 대가로 구토를 해야 되고 이게 그냥 다 너무 좋다. 구토 유발이라는 게 일단 능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도 작용이 되고 능력을 사용한 직후에 격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장치도 돼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구토가 유발되니까 구토가 나오기 전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60초 안에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당위성도 부여가 되죠. 그래서 미래 예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미래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한다는 플롯을 어떻게 맛있게 써야 될지는 제가 60초짜리 타임 루프물은 써본 적이 없어서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건 괜찮은 소재인 것 같네요. 시간 도약, 원하는 시간대로 건너뛸 수 있음. 과거로는 불가능.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는 과거로 도약이 불가능하다는 건 내가 한번 건너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고 내가 한번 건너가서 돌아올 수 없다는 건 내가 여태까지 서사를 쌓아놓은 그 지역, 그 시간대의 등장인물들과 두 번 다시 못 본다는 건데 새 등장인물을 아예 0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건 힘든 일이기도 하고 시간대가 바뀌면은 과학기술도 바뀌어야 되고 그 사회 관계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물론 너그러운 독자님들은 글이 재밌기만 하면
그 정도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제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런 것과 별개로 작가가 글을 쓸 때,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지점이 생기면은 쓰는 것 자체에서 문제가 와요. 글을 쓰다가 말고, 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 도약은 미래로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것도 힘든데, 만약에 돌아올 수 있다고 쳐도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가, 내가 어떤 이벤트에 대한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내가 쓰는 글로 피드백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독자님들이 이거는 합리적으로 A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으니까 B라는 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의문을 주실 때도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생각하면은 미래 예지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구조 분석. 어떤 물체나 건물을 보면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바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설계도를 이해하게 된다. 이거 좋다.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가 바로바로 생각이 나는데, 중세 판타지야. 배경은 중세 판타지. 주인공은 이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 지역을 통솔하는 귀족의 자식이 결혼을 하게 돼서 축하를 하러 왕궁은 아니지, 귀족이니까 귀족 저택에 찾아갔는데, 보자마자 특정 구역에 비밀 문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왠진 모르겠지만 그냥 알게 됨.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떤 사건이. 이런 플롯도 되게 재밌죠. 아니면은 뭐 종교 시설에 숨어져 있는 사악한 재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당장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확장이 되게 좋아요. 구조 분석이니까 그 재능을 지닌 주인공이 왜지? 마법진을 보기만 했는데도 어떤 구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라면 이 고장난 고대의 마법진을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딜을 하는 그런 장면도 떠올리기 좋고, 현대로는 만약에 제가 뭐 게이트나 헌터가 등장하지 않는 진짜 배기 현대 판타지를 쓰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건축이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걸 쓸 능력이 없습니다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게 사용할 능력일 것 같아요. 이제 현대의 기준에서 보면은 엉성하게 지어진 과거의 구조물, 타임루프한 전문가, 건축가 땡땡땡 씨가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보상을 받고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하는 모습들을 묘사한 소설. 능력이 있다면 쓸 수 있겠죠. 절대자. 자신의 상태를 제외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생성수정 삭제할 수 있다. 능력을 습득하는 순간 모든 감정을 상실한다. 영혼과 같은 상태가 되어, 이렇게 모든 게 다 된다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 너무 유능해서 오히려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는 캐릭터가 위기를 겪으면 독자 입장에선,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왜 안 함? 작가 바보임?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분들이 뭐 사악하다거나 수준이 낮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이야기를 짜는 게 작가의 역량인 거죠. 심지어 글을 쓰는 입장인 나도 다른 작가의 글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는 오히려 너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대가도, 모든 감정을 상실하는 대가는, 이렇게 있던 게 사라지는 거에 대한 묘사는 생각보다 하기가 힘들어요. 한 1화나 2화 정도는 괜찮지만, 그런 캐릭터를 100화에서 200화 정도 끌고 가야 된다면은 그 묘사를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중력. 지정한 시간 동안 하나의 일에 완전히 몰입한다. 사망하지 않는 이상 모든 방해에 면역이 된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나 가지고 싶다. 집중해서 글 쓰고 싶다. 초몰입 상태라고 보면은 되겠죠?
그냥 이것만 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은 중세 판타지. 한 3남 정도로 태어난 농부의 자식. ADHD가 심해서 아빠한테 맞기가 일쑤였는데 어느 날 마법사가 가져와서 마법사가 시골인 지역에 찾아와서 애들한테 기본적인 문자를 알려주는데 그 수업에서 발군의 집중력을 보여. 알고 보니까 엄청 심한 ADHD지만 마법에 관련된 특수한 몇몇 영역에서는 초집중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체질. 좌충우돌 모험 이야기. 맛있죠? 그리고 뒤틀린 거래. 거래를 할 대상이 필요. 소원을 하나 이룰 수 있다. 대상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를 그에게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저 능력을 가지면 안 되고 저 능력을 갖춘 악마적 존재가 나와 계약하는 그런 내용이면 괜찮겠네요. 악마적 존재가 진짜 생각보다 묘사하기가 어려운 게 악마적 존재에는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1번 그냥 진짜 악마. 2번 좀 푸닥푸닥 거리다 보니까 스톡홀름 증후군 마냥 나랑 친해진 악마. 근데 2번은 결국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라서 좀 짜치는 지점이 오고요. 1번은 주술회전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료멘스쿠나라는 캐릭터가 진짜 악마스러운 악마거든요. 걔는 소원을 들어주진 않지만. 근데 인류애가 너무 없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아, 저 새끼 죽이죠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는 그 단편 소설이나 한 권짜리 소설에서는 그래도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노력을 좀 하고 이제 시간을 좀 들이면. 그래도 100화, 200화 가야 되는 소설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드는 생각이 베르세르크가 생각이 나는데 만화 중에서는. 근데 베르세르크도 결국 거래는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집중력을 고를게요. 투시. 원할 때마다 대상의 내부를 투시할 수 있게 된다. 사정거리 50.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에게 사용할 경우 코피가 난다. 이것도 좋다. 이것도 이제 체에 내에 흐르는 만화의 흐름. 괄호 열고 배간 아님. 사용할 때마다 코피가 나니까 아무 때나 쓸 순 없지만 특이한 마법사들 만날 때마다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조금씩 훔쳐서 낙제생인 내가 어느새 강해져 있다. 그건 아카데미물도 가능하고 중세 판타지도 가능하고 현대 판타지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젊음을 팝니다. 돈을 지불할 때마다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 100만원에 100시간씩. 이거는 쉽지 않구만. 이걸로 이야기를 쓰려면은 일단 일반적인 웹소설 플롯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투시로 하겠습니다. 감각 극대화. 시각, 청각, 미각만이구나. 하나를 4배로 강화시킴. 남은 감각의 능력이 절반을 약화됨. 시각, 청각, 미각. 그럼 시각을 강화하면 청각이랑 미각이 약해지는 거잖아. 이것도 되게 좋다. 근데 사실 오감이라고 해봤자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쓸 감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일반적으로는 시각이고 특수한 경우에 냄새 같은 거 맡아야 될 때 후각, 미각은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근데 이것도 맛있는 거 먹겠다고 미각 강화하는 것도 매번 쓰긴 좀 그렇죠. 청각은 위기 상황이 올 것 같을 때 적 소리 들으려고. 촉각은 접촉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강화하는 거는 편하지 않을 것 같고. 의외로 감각 극대화를 유용하게 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거를 메인이 아니라 서브로 가지고 있는 건 좋죠. 시력이 좋은
주인공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나오니까 서브 능력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존재감 소멸. 하루에 5번 최대 30분 동안 자신이 없는 것처럼 존재감을 소멸시킬 수 있음. 차라리 이렇게 존재감 소멸 같은 거는 재밌죠. 내가 원래라면 갈 수 없는 장소, 그런데 갈 수도 있고, 내가 절대적인 적을 상대로 도망갈 수 있고. 다만 이런 능력들은 어떻게 얻게 될지를 설정하는 게 어려워요. 감각 극대화는 너무 쉽잖아요. 그냥 초능력으로 시력이 강해졌다,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어떤 약물을 잘못 먹었더니, 혹은 미친 과학자의 실험에 당했더니 극대화가 가능해졌다, 이런 식으로 그냥 들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능력이거든요. 근데 존재감 소멸은, 이렇게 복잡도가 높은 능력은 얻어냈다는 걸 정당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헌터 바이 헌터나 덴마 같은 예시가 있는데, 그렇게 좀 복잡한 능력들을 잘 받아들이게 묘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자신이 있더라도 어떤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을 독자님들한테 전하는 게 피로감이 적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이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도 존재감 소멸 하루에 5번 너무 많고, 한두 번 정도면은 이거 재밌는 광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도입부에서 가선 안 될 곳에 가버린 능력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세이브 로드.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죽거나 원할 경우 돌아갈 수 있음. 대가. 돌아갈 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하나씩 소멸함.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인식 불가. 이거는 한 권짜리나 단편은 괜찮아도 10권, 20권을 소중한 걸 계속 읽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은 독자님들이 많이 피로해 할 만한 소재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주인공의 히로인. 갑자기 사라져. 엄마, 아빠. 그냥 다 사라짐. 그러면은 보다가 개빡치네. 우리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가 너무 좋은 요소긴 하네요. 시간대를 지정하여 돌아간다. 그리고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은 상당히 묘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더 어려워요. 앞서 발생한 이벤트가 뒤에 있을 이벤트에 영향을 미치는 그거를 잘 설득해서 이야기를 풀어놔야 되기 때문에 시간 후프물을 잘 쓰려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쓰고 그거를 수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거대한 신앙, 카리스마를 얻는다. 대화를 나눈 사람은 높은 확률로 감화되어 신도가 된다. 그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된다. 대가는 떼놓고 보더라도 이게 강렬한 카리스마를 얻는다 같은 능력은 생각보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그 능력을 지닌 캐릭터에게 감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납득이 가려면 그나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카리스마 넘치는 히틀러 마냥 연설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그거 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난이도를 따지자면 세이브 로드보다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 묘사가 더 나을 것 같긴 해. 내가 좀 웅장한 느낌이 드는 묘사를 잘한다. 그러면은 거대한 신앙 쪽이 훨씬 나을 것 같네요. 자, 하나씩 다 봤네요. 이제 좀 빠르게 갈게요. 낙인 대 거대한 신앙. 저는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 이야기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앙이랑 관련된 권위나 설득, 신앙, 권력 이런 거랑 관련된 이야기는 잘 쓰는 사람만 잘 씁니다. 원래부터 그 분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떤 거를 느끼고 그런 사람들? 전 아니기 때문에. 구조 분석과 존재감 소멸. 구조 분석이 더 복잡하죠. 묘사할 게 많은 대신에 복잡합니다.
내가 어떤 구조를 분석했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집에서 지하 사육장을 묘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집에 있는 다른 것들도 다 묘사한 뒤에 지하 사육장에 대한 묘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구조 분석 능력을 사용했다. 지하실에 저건 뭐지? 왜 사람 가죽이 쌓여 있는 거지? 이로 바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 보게 되면은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존재감 소멸은 오히려 낫죠. 이거는 항상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만 쓰는 게 좋은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범용성이 낮아도 특정 상황에 특히 곤란에 처한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 좋다고 봐요. 미래 예지와 지식의 전당. 60초 후의 미래라. 이거는 좋네요. 이거는 60초 후의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빨리 끝낸다. 지식의 전당도 이것도 좋게 보이는데 내 집 어딘가에 도서관으로 갈 수 있는 차원문이 생성된다. 이게 진짜 그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언제든지 집으로 튈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것도 그냥 집으로 튀는 차원문이라고 생각하면은 유용성이 좋죠. 그래도 후자는 어쩔 수 없이 현대 판타지의 성격을 띌 것 같은데 저는 현대보다는 중세 판타지가 좀 더 쓰기 편해서. 미래 예지, 집중력 대 투시. 이거는 집중력이요. 이거는 집중력이 특정 상황에만 쓰일 만한 능력이라 더 좋아. 그리고 집중력은 내가 집중력 능력을 쓰는 묘사를 매번 안 해도 돼.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법 배워서 등장시키면은 얘가 집중력으로 마법을 익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 그에 반해서 투시는 내가 능력을 쓸 때마다 거기에 대한 상세 묘사가 필요하죠. 상세 묘사를 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계속 쓰는 거는 독자도 필요하고 작가도 필요해요. 미래 예지 대 낙인. 이거는 미래 예지로 갈게요. 존재감 소멸 대 집중력. 집중력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집중력이 기대가 더 많이 돼. 존재감 소멸이 좀 더 쫀득하고. 쫀득한 소설 대 기대감을 주는 소설. 쫀득한 소설은 피로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볍게 먹는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주는 게 낫죠. 결승입니다. 미래 예지 대 집중력. 이거는 어렵네요. 이거는 구토 유발이라는 페널티도 좋고 60초라는 구체적인 기한도 좋고 쿨타임도 마음에 드는데 집중력은 몰입한다. 둘 다 주인공이 가지기에 너무 좋은 능력이지. 그래도 집중력 쪽이 좀 더 나아요. 제가 미래 예지로 글을 쓰는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특정 상황에서 미래 예지 능력을 쓰고 위기를 관측하고 그거를 먼저 움직여서 피한 다음에 토를 한다. 이 장면에 대한 묘사가 결국에는 발생하지 않은 일을 미리 움직여서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주변 인물들이 이 새끼 왜 이래 라는 반응을 보이는 묘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아야 돼. 하지만 같은 묘사가 여러 번 많이 등장하는 건 피곤합니다. 작가도 피곤하지만 독자님들도 피로를 느끼기에 좋은 요소라서. 그렇다고 특정 상황에서 안 어울리는 행동을 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해 보이는 걸 피하기 위해 피로를 쌓아야 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미래 예지보다 집중력이 좀 더 피로가 덜할 것 같네요. 초능력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한 건 집중력입니다. 이 소재로 글을 쓸 때 무난하고 재밌게 편하게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능력을 고르셨는데 저랑 다른 능력을 고르신 분들도 되게 많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